하나 하고 갈게요. 이게 우스운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인천 계양의 이재명 후보가 나오니까 야 우리 무소속 후보 하나 내자는 거예요. 인천 계양에다가 누구? 그랬더니 김부선 씨를 인천 계양에 무소속으로 출마시키자 막 이런 얘기를 누가 하길래 뭔 소리야 했는데 김부선 이재명이 TV 토론을 해야 된다. 와 김부선 씨 5% 지지율 나와서 그 토론 대상자가 돼서 같이 토론을 한다. 와우. 생각만 해도 씨. 와우. 생각만 해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얼마나 악몽 같은 얘기일까. 그래서 일단 우습게 얘기인데. 그래서 우습게 얘기인데 그거야. 진짜 이재명 똥줄 타긴 하겠다. 네. 그랬더니 그거 뭐예요? 아니 이재명이 무슨 연고가 있어서 인천을 가 그러다가 얘기 나온 게 그 얘기 나오더만요.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거기 가서 인천에 놀러 갔었다며. 아 인천에 놀러 갔었구나. 인천에 놀러 간 연고가 있는 거구나. 그냥 정치가 완전히 코미디가 되는 순간이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왜 국회의원 아니 요번 대선에 3월 달에 대선에 지고 그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통과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요번에 자숙을 하지 않고 요번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권을 장악해야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이번 이제 국회의원 후보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원내에 들어가서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고 다음에 차기도 자기야 민주당 차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뒤흔들고 지지율 떨어뜨리고 차기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이런 시그널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 국회 방탄 국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각수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여기 사우디에 왕세자 있고 왕 있고 여기 푸틴 있고 여기 시진핑 있고 여기 이제 정은이 있고 여기도 이제 법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하는 이제 이재명 각하 만들겠다 뭐 이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뭐 법치고 나발이고 다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인천 계양에 뭐 이준석 나가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안철수 대표 분당 갑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가서 이재명 꺾고 단박에 그냥 차기는 안철수로 굳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분당 갑으로 이제 가서 이제 안철수 대표도 안착을 하는 걸 안전하게 착륙하는 거를 하고 이제 당권 그러니까 지금요 안철수가 분당갑에 왜 출마를 하느냐? 당권을 노리고. 그러면 이재명은 인천 계양에 왜 출마하냐? 그 당권을 노리는 거예요, 둘 다. 요번에 대선에 출마했었던 두 사람이 차기를 생각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재명은 자기 세력과 이제 몇몇 동맹인데, 근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동맹 기반이 취약한데 당권을 접근을 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윤희숙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방정식이 되게 복잡해져요. 이게 왜 복잡해지냐면 이건 이제 제가 천기누설을 하나 할까요? 천기누설을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정치가 되게 복잡해요. 자, 윤석열 행정부와 인선과 관련돼서 지금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 검찰 라인이에요. 검찰 라인과 그리고 자기 측근 라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측근 라인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자체에 기반이 없어요. 뭐 장제원, 윤한홍, 뭐 이렇게 뭐 권성동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위아래 관계가 정립돼 있다라고 글쎄요. 아무튼 근데 이게 왜냐면 이 분당 관련돼서 요번에 이분이 박민식 전 의원이죠. 18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박민식님 65년생이고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관 생활 하시다가 그러다가 사법고시 붙고 또 이제 검사하셨다가 그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2번 했다가 이제 18, 19대 하셨다 20대 21대 2번 떨어지셨는데 요번에 그 대통령 그쵸 전재수한테 졌고요. 그랬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재선 의원이죠. 재선이고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의 측근 그룹으로 훅 올라오고 검찰 출신 이렇게 되면서 그 이너서클에 한 방에 올라가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왜 키워드냐면 재선 의원에서 요번에 분당 갑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3선 의원이 되는 거예요. 3선 의원이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민식 의원의 원내 진입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 내에서 윤석열 기존의 자기 기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직할의 자기 계파를 만들 수 있는 교두보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이 박민식의 출마를 되는 걸 이거를 분당갑을 그렇게 치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당권을 누가 먹느냐를 둘러싼 바로 그냥 여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거에서 보면 또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이런 싸움을 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철두철미하지도 않아요. 보니까는 이번에 보면은 맨 처음 이제 박민식 카드가 나와서 이런 계산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나오고 뭐 하니까 그래 오케이 환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안철수 대표를 끼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고, 대한민국 정치인 여러분 항상요 이 후계 전쟁이 큰 문제입니다. 후계 전쟁. 항상 후계 전쟁이 대한민국 권력 구도를 흔들어요. 이거 여러분 이때까지 정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후계 전쟁?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정부라고 하는 김영삼부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김영삼하고 여러분 노태우 정부 때 그때 김영삼 박철원 뭡니까 여러분? 후계 전쟁이었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당 대표 하다가 다 짐 싸들고 나안해 그러고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 박철원과 김영삼의 전쟁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거로 가면 여러분 안철수와 한동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와 한동훈의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전에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노무현하고 호남민주당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열린민주당 만들고 나중에 막 탈당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죠. 문재인 이해찬은 또 어때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싸움도 어때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에 친박연대 이런 거 다 모였어요. 결국 후계자를 둘러싼 난리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계자를 제대로 후계 구도를 정립을 못하면서 그러면서 친박들이 정권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에서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도 다 쳐내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유승민이 이번에 경기도에서 날아갔죠. 유승민이 경기도에서 날아갔다는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에 보스가 없어요. 깡두님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여러분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표현을 그냥 돌려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잔챙이만 있다고요 지금. 그래도 김무성은 여러분 나름 대장이었다고. 유승민도 지금 나름 대장이잖아요. 한 계파를 이끄는. 근데 유승민, 김무성이 다 무너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리더십과 이런 이게 다시 정립이 되는데 지금
응? 이준석을 대장으로 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고, 응? 유승민이나 김무성급에. 홍준표도 여러분 지금 일단 경북으로 가서 이러면서 어디 이거 누가 커서 보스급으로 누가 크나 보자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보스 남아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대구에 또아리를 트시는 거고,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이런 보스급이,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는 존재감 거의 지워졌죠. 지금 보스급이 없는 상태에서 잔챙이들만 쫙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서 누가 뭐래도 그냥 원탑 보스 지금 윤석열 한 명이 딱 이 상황이 구축이 되는데, 후계 구도를 보면은 보스가 없어. 난장판 나는 겁니다. 문재인 치하에서 여러분 박원순 죽었지. 안희정, 김경수 깜빵 갔지. 이재명 저러고 있죠. 이게 여러분 후계 구조를 둘러싼 전쟁이 잘못 꼬이면 그 정당이 거의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그 후계 구조를 하게 된 이 파워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쭉 갔지만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보스냐?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보스는 아니라고요. 자, 이제 당권을 둘러싼 진짜 5만 가지 잔챙이들의 대격돌, 혈투, 난장판,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유튜버들도 다 그 당권 경쟁에 하나씩 동원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 죽여라 이제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이 우파 정부가 다음에 또 정권을 재창출하고 뭐 하려고 하면 이 유튜브판이, 그러니까 왜 유튜브판이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선거에서는 별 위력이 없을지 몰라도 당내 선거 있잖아요. 당내 경선에서는 유튜브판이 지지자들한테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누가 또 나 죽이러 들어오겠다, 난리 치겠다 뭐 할 건데,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지금 보면서 일단은 그거 있잖아요. 저는 제 구독자분들하고 기타 등등이 쭉정이 곤란해는 그런 눈을 좀 가지셨으면, 기회주의자 새끼들, 비열한 새끼들, 들떨어진 새끼들, 이런 애들을 좀 거르면서 이런 선동당하지만 않고 국민들이 제대로만 판단해서면 진짜 제대로 된 리더는 국민들이 알아보거든요. 이번에도 정권 교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알아봐서 한 거지, 뭐 국민의힘이 뭘 했어. 뭐 이런 거니까 이 대격도 격변의 시대가 한 번 더 시작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 김부선 얘기, 웃기는 얘기를 시작했다가 되게 심각한 얘기를 좀 했네요.